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개입은 했지만 되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해서 논란이 된 박철호 신임지검장이 오늘 처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후배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뭐라고 답했을까요?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님이 항소 포기 의견 전달하셨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의견 전달하셨는지 좀. 저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구성원들께서 반발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번에 반발한 검사들 징계하겠다는 이제 주장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반발한다는 그 어떤 검찰 구성원의 생각과 정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쭤본 게 이제 징계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는 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그 어떤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좀 널리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반발을 이해한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지금 항소 포기관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말씀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정확하지 않은가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항소 포기 결정이 맞는 결정이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담당 책임자셨는데 그 지휘 라인에 계셨고 검찰 구성원들께서 수긍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있지 않습니다.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를 저희는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그럼 같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오늘 중앙지검장 취임하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금 관련해서 이제 좀 우려 목소리도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중앙지검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담당 부서하고도 직접 보고도 받고 같이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오, 현장 기자가 꼬리 질문을 잘했네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여하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중앙지검장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라는 후배 검사들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신다면 입장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오늘 취임사에서 보시죠. 박탈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저 또한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관여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했다면 뭐가 오보란 건가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오늘 지금 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일성으로 내놓은 것은 결국 흔들리는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에 대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다시 되찾겠다는 것인데 예. 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지금 조직원들의 반발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 떨어진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대장동 항소 포기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그 결정을 하는데 주요한 키맨이었다는 것이 상당한 언론의 지적인데 네.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 이 사안을 돌파해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입을 닫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문제라는 내용이다.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말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입을 꾹 닫은 채 이 방법론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조직의 안정화나 국민의 신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반부패 부장이었습니다. 반부패 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전임 지검장이 우리 이번에 항소하겠습니다라고 결재를 올렸는데 반부패 부장 때 중앙지검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라고 만류하고 거부했던 게 당시 반부패 부장 신임 박철호 지검장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잘못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보도에. 그러면 설명을 해야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박철호 지검장 임명에는 정부 여당의 미션이 있다는 주장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너가 마무리해라.
이거죠. 대장동, 백현동 뭐 몇 개 네.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항소 포기를 주도한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보냈다. 이러면 그게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항소 포기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네. 이 정부가 시인을 한 것이고 이 박철우 검사가 네. 범죄 수익 환수의 검찰 내 1인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 이 검사장관이 된 게 네. 범죄 수익 환수에 네. 아주 특화된 검사입니다. 범죄 수익 추징이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앞으로 이 사람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항소심 재판소에서 뭐 새로운 게 생기면 그럼 자기가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부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네. 발목이 묶여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네. 대장동 문제 당신이 끝까지 마무리해라. 라는 미션이고 저도 몰랐습니다. 박철호 신임지검장이 범죄 수익 환수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를 중앙지검장에 앉혔다는 건 그러면 범죄 수익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끝까지 마무리해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조금 이상했던 게 11월 3일에 그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만장일치로 항소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예. 그다음에 11월 5일에는 뭐 중앙지검장 포함해가지고 중앙지검의 지휘부도 당연히 항소해야지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운명의 7일이 됐는데 이미 검사장이 결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반에 중앙지검장이 그 총장 권한대행한테 전화를 해요. 자기가 결재를 갖다 했으면서도 이거를 항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그 차장한테 그 대행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그 당시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었던 네. 저 박철우 검사장이 네. 중앙지검에 전화를 해가지고 항소하지 못하게 홀딩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시에 법무부에서 대검 그 차장, 그 권한대행 노만석 대행한테 또 전화가 왔고 이때 전화는 이진수 차관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밤 10시에 대검에서 중앙지검에게 항소 포기하라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7시 반에 박철우 그 반부패 부장이 중앙지검의 그 담당 검사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막연하게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 11월 7일 오후 7시 반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 항소 포기에 있어서 박철우 검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자신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게 조금 전에 신동우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 내에서 범죄 수익 환수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박철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검찰 가면 무슨 벨트가 있는데 블루벨트를 소지했어요. 그 블루벨트가 뭐에 대한 블루벨트냐면 범죄 수익 환수 분야거든요. 여태까지는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지 그래야지 검찰의 존재의의가 있다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대장동 7천억 넘는 그런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한테 그대로 그 남을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앙지검장은 실질적으로 뭐 고등검사장들도 막 있고 하지만 검사들은 알고 있어요. 그 검찰 조직 내에서 검찰총장 다음으로 실질적 2인자가 누구냐. 그게 중앙지검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부패 부장에서 중앙지검장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영전한 거고요. 만약에 검찰청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과는 1순위가 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항소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신상필벌하겠다라고 했는데 항소 포기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항소 포기한 거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동우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의문점을 갖는 게 의혹을 갖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